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죠? 집에서 다 공부 좀 해갖고 왔나 몰라요? 불리하면 무조건 대답 안 해버려. 자, 12페이지 해볼게요. 12페이지. 12페이지. 이제, 저는 이제 저번 주부터 이미 시작을 했겠지만, 저는 이제 오늘 첫 수업인데, 아무튼 문제풀이를 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론 공부가 좀 덜 됐더라도 문제풀이를 잘해가지고 문제 푸는 스킬이 늘어난다면 이렇게 내가 가진 능력보다는 좀 더 나은 점수를 얻어가지고 턱걸이를 합격할 수도 있고 그래요. 아무튼 정석과 열심히 하세요. 어디 이제 12페이지 이제 1번 문제 보면 부동산학에 관한 설명 물어봤어요. 일단은 가끔 나와요. 가끔. 그래서 문제에 부동산학 동그라미 쳐. 그래가지고 이렇게 쓰세요. 순수과학 아니다. 응용과학이다. 종합과학이다. 딱 이것만 잡으면 돼. 이것만. 네, 이렇게. 일단 이렇게 제목에다가 부동산학이란 해가지고 글이 써놓으세요. 순수과학 아니다. 응용과학이다. 종합과학이다. 오늘 비 많이 오죠? 왜 여름에는 비가 많이 올까? 겨울에는 눈이 많이 올까? 뭐 이런 순수과학, 이런 지구과학, 물리학 이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배우는 이제 부동산학은 부동산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이제 합리적으로 이렇게 개선시키기 위한 응용과학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우리 부동산학은 여러 학문들과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종합학문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렇게. 그래서 딱 요것만 잡아주면 돼요. 요것만. 예. 그래서 어디 틀린 거 물어봤죠? 자, 이제 1번, 2번은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했던 소리라 오답을 유도하는 지문이 전혀 아니거든요. 그냥 한번 읽어볼게요. 1번. 부동산학은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의 원리 및 그 응용기술을 개척하는 종합응용과학이다. 됐고, 두 번째. 부동산학은 토지 및 그 정착물에 관하여 그것과 관련된 직업적, 물적, 금융적, 재측면. 이제 재원칙, 재측면 이런 소리가 나오는데 이건 이제 모든 제자 써가지고 요것과 관련된 모든 측면이라고 이야기해요. 좀 이따 뒤쪽에서 이제 이렇게 복합 개념 뭐 이런 것도 나오고 그렇게 할 거예요. 아무튼 그래요. 연구한 학문이다. 됐고 3번. 부동산학은 토지와 건물을 대상으로 하는 탐구라는 점에서 우주와 지구의 기본 원리를 탐구하는 물리학이나 지구과학 같은 순수과학이라고 할 수 있다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그랬죠? 틀렸습니다. 4번. 이제 부연 설명이 나와요. 4번, 5번에서. 부동산학은 자연현상에 대한 연구가 아닌 인간과 부동산과의 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그래서 응용과학이라고 해요. 다음, 5번. 부동산학은 추상적 학문이 아니라 현실의 부동산 활동을 대상으로 하는 구체적인 경험과학이다. 그래서 다음 몇 번? 3번. 부동산학은 순수과학 아니고 응용과학이고 종합과학이다. 그 핵심이고요.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4번 문제, 5번 문제 풀어볼 텐데 일단 3번 문제는 요약집 134페이지를 잠깐 보세요. 잠깐. 요약집 134 펴세요. 거기 중간에 보면 확인 박스에 부동산업이라는 게 있어요. 부동산업. 그거 보면 이제 한국 표준산업 분류 체계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여러 유형의 산업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 이제 무슨 산업, 무슨 업 이렇게 분류하는 것 중에 우리 부동산업을 또 분류해 놓은 게 있는데 여지껏 시험이 2번 나왔는데 어쩌다 한 번씩 나와요. 그래서 암기하거나 그게 아니고 제가 물어볼 테니까 있는지 없는지 보세요. 부동산 컨설팅업 있나요? 봐봐요. 없죠? 부동산 투자업, 금융업 있어요? 없어요? 없죠? 딱 그것만 잡을 거니까 다시 문제로 오세요. 문제로 오셔가지고 3번 문제, 자, 표준산업 분류상 부동산업 밑줄 해가지고 거기다가 컨설팅업 포함 X, 투자 금융업 포함 X 그것만 써놔. 컨설팅업 포함되지 않는다. 투자 금융업 포함되지 않는다. 나머지는 볼 필요가 없어요. 볼 필요 없고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 거니까. 자, 표준산업 분류에 의한 부동산업에는 컨설팅업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투자 금융업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끝. 2번 보세요. 2번.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에는 부동산 투자 및 금융업이 포함된다. OX? X. 딱 그 정도만. 이제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1번, 2번은 그냥 참고로 볼 거고, 이제 사실은, 가장 중요한 지문이 3번과 5번인데 이게 뒤에 중복이 계속돼.
3번도 5번도 계속 뒤에 또 나오거든요, 여러분. 예, 그러면서 일단 한번 해봅시다. 3번. 부동산 활동 내구성 동그라미 쳐봐요. 내구성. 내구성이란 것은 효용, 수명이 오랫동안 지속된다 이건데, 이제 이렇게 이제 봐요. 우리 토지는 영속성이 있죠. 영원히 존재하려는 속성이 있고, 건물은 반영속성이 있죠. 아주 오랫동안 지속되니까. 그래서 그냥 묶어서 그냥 물리적인, 그러니까 묶어서 토지 건물은 수명이 오랫동안 지속된다 해서 그냥 내구성이다. 뭐 그렇게도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래요. 부동산 활동은 부동산은 내구재이니까 효용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내구재이니까 뭘 하더라도 투자하더라도 금융 개발하더라도 장기적 관점 하에서 뭐가 이루어지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기적 배려하에서 의사결정이 진행된다. 맞는데 항상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 미래, 예상, 장기 항상 나오잖아요. 여러 파트에서. 그 이유가 부동산 수명이 비내구재가 아니고 내구재니까 그렇더라. 아무튼 잘 나오는 지문이고 5번 한번 더 갈게요. 5번. 5번도 뒤에 다시 나와요. 근데 자 부동산 활동은 개별성 있죠. 있죠. 밑줄 그어놓고 밑에다가 더하기 부동성 한번 써봐. 그냥 연습 한번 해보게. 개별성 바로 밑에다가 더하기 부동성 옆에 정보비용 요구 밑줄 거기다가 더하기 임장활동 필요 써봐요. 임장활동 필요 직접 가서 알아보는 걸 임장활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고 똑같은 게 하나도 없으니까 직접 가서 물건도 확인하고 그 물건에 대한 정보도 알아봐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부동산 활동은 개별성과 부동성으로 인해서 높은 정보비용과 정보비용이 필요하고 임장활동도 필요하게 된다. 이 지문 뒤에 다시 또 나옵니다. 뒤에. 아무튼 그렇고요. 4번 지문은 시험에 나온 지 너무 오래됐어요. 너무. 근데 자 여기 잠깐 봅시다. 술 먹으면 기본 몇 차는 먹어줘야 돼요? 3차. 그렇죠. 이게 합격 가능성이 높아. 1차, 2차, 3차 중에 몇 차가 제일 진해? 3차라고 그래. 1차부터 진하게 먹으면 꽐라돼야지 쓰러지는 거 아니에요. 막판은 진하게 먹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술은 역시 몇 차가 제일 진하다? 3차.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부동산 활동을 그 전문성에 따라서 1차 수준, 2차 수준, 3차 수준의 활동이라고 구분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비전문가가 하는 것은 1차 수준의 활동, 다수 전문가는 2차, 전문가가 하는 것은 3차 수준의 부동산 활동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디? 이렇게 해볼까? 그러면 부동산의 가치가 얼마인지 평가하는 감정평가라는 게 있죠. 자, 소유자 등의 비전문가가 평가하면 몇 차예요? 1차 수준의 평가 활동이야. 근데 중개업자는 감정평가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어느 정도 지식은 가지고 있죠. 그러면 중개업자가 평가하면 몇 차? 2차. 다음 감정평가사가 평가를 하면 몇 차? 3차.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역시 술은 몇 차가 제일 진하다? 3차. 그래서 이제 4번 잠깐 보니까 전문성에 의한 잠깐만요. 자, 전문성에 의한 부동산 활동을 분류할 때는 1차 동그라미 1차 수준의 부동산 활동이란 전문가에 의한 활동으로 가장 전문성이 높다. 아니죠? 몇 차? 3차. 답은 아무튼 4번이 틀렸다. 5번 문제는 이제 틀린 거 물어봤어요. 근데 제가 시킨 대로 하세요. 1번 지문에 대물활동, 대인활동이란 말이 있어요. 일단 그것만 동그라미 쳐봐. 대인활동, 대물활동만 동그라미. 그 앞쪽에 있는 지문을 삭제시켜버리세요. 앞뒤 삭제. 예. 왜냐하면 불필요한 표현이 있어요. 그냥 그 용어만 알면 되는데 괜히 이 지문을 읽음에 따라서 막 헛생각을 하게끔 유도해버릴 수가 있으니까 지워버리고 용어만 듣자고. 용어만. 부동산 활동은 대인활동인과 동시에 대물활동이에요. 왜냐하면 자, 이 토지를 매매를 하겠대. 거래활동을 하겠대. 그러면 토지를 대상으로 사고 파는 거죠. 사람을 사고 파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물건을 대상으로 거래활동이 이루어지니까 대물활동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물건, 이 토지라는 물건의 소유권을 누가 가지고 있냐면 사람이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끼리 거래를 하죠. 그래서 대인활동이라고 그래요. 용어적인 하세요. 나머지 옆에 있는 지문들 지워버리세요. 네, 뭐 답은 1번이 틀렸는데 지워버리고 냅두고. 2번도 이제 시험에 안 나오는 표현이고요. 3, 4, 5번은 박스 쳐놓으세요. 3, 4, 5번 묶어서. 자, 이건 뭐 시험에 이제 자주 나오는 지문들이니까 볼 건데. 3번. 아까도 나왔어. 부동산 활동에서 직접 가서 알아보는 임장 활동이 필요로 하는 것은 토지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 때문이다. 맞죠? 다음 4번 부동산 활동은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측면 밑줄 그걸 토대로 하는 복합 개념이다. 복합. 바로 뒤에 나올 거예요. 복합. 복합 개념. 자, 수도. 이제 한 번만 들어보고요. 좀 이따 이제 바로 나오니까 복합 개념이 거기 보니까 아까 기술적 또 뭐라고 그랬어요? 경제적, 법률적 개념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제 기술적 개념은 물리적 개념하고도 똑같다. 자, 요걸 갖다가 이제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다 라고 하는데 일단 용어만 써놓고 잠깐 넘어갈게요. 다음 5번 보니까 부동산 활동은 공중 지표 지하를 포함한 3차원의 공간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나왔습니까? 그러면 땅을 사면 토지를 소유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근데 땅 바닥을 지표라고 그래. 지표. 땅 위를 공중, 또 땅 아래를 지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부동산 활동은 공중, 지표, 지하 이 3차원의 공간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한다는 거. 네, 넘기세요. 그냥 넘겨서 이제 보는데 그 지금 이제 6번에 틀린 거 물어봤어요. 혹시 풀어보고 오신 분 계시죠? 혹시 6번에 혹시 뭐 약간 문제스러운 거 안 보였나요? 답이 2개 있지 않던가요? 불필요한 소리를 물어보고 있군요. 책 봅시다. 이제 틀린 거 물어봤는데 3번 이제 4번 먼저 보니까 4번 부동산 활동은 최소 투입에 따른 최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활동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수익을 창출하겠대. 이거는 안전성이 아니고 경제성의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4번이 틀렸고 다음에 이제 능률성의 원칙에 따르면 이게 안전성의 원칙에 따르면이라고 해야 돼. 안전성의 원칙. 안전성의 원칙에 따르면 거래 활동의 능률화를 위해서는 거래 질서 확립을 지도 원칙으로 해야 된다. 이건 그냥 오타 나는 것 같아요. 오타. 능률이 아니고 안전성의 원칙. 그러니까 아무튼 여기서는 답이 몇 개가 돼야 돼요? 2개. 네, 그렇게. 자, 근데 책이 막 좀 깨끗한 것도 같고 막 그렇다. 나 이렇게 다 숙제해갖고 왔는데 왜 안 해왔지? 그죠? 대단하지 않나요? 오늘 수업할 거 다 숙제해갖고 왔는데 이렇게 뭐 설명하고 말고 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내가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나 자격증 있는데 자격증 없는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해야 될 텐데. 자, 요약집 5페이지 좀 펴볼게요. 요약집 5페이지. 자, 요약집 5페이지를 보면요. 중간에 이제 부동산의 개념이 있어요. 부동산 개념. 거기 보니까 물리적 개념, 경제적 개념, 법률적 개념 이렇게 있죠. 그래서 물리적 개념으로 보니까 부동산은 자연, 위치, 공간, 환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경제적 개념으로 보면 부동산은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 이렇게 법률적 개념은 소유권, 기타 권리 등등을 말하는데 왜 이 복합 개념이 필요하냐면요. 자, 볼게요. 이게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네. 여기에 27번지 토지가 하나 있어요. 27번지 토지. 위치, 공간, 자연, 환경. 자, 여러분, 그러니까 방금 이야기했던 게 바로 기술적 개념이죠. 그러면 당연히 부동산은 위치, 공간 이런 기술적 개념 왜 이러지? 잠깐만요. 자, 그런 기술적 개념 고려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겠죠. 다음. 그러면 여기에 어디 있냐, 어디 위치하느냐,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과연 공시지가가 얼마고, 사람들의 수요나 공급이 어느 정도 되고, 그래서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이라든지 활용성, 가능성, 자산 가치, 뭐 이런 것들 고려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러니까 경제적 개념도 고려 대상이 되겠죠? 다음에, 여기에 공법상의 제한을 어떻게 받는지 안 받는지, 또 권리관계가 뭐 어떤 제한 물건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가등기가 있냐 없냐 등등등 이런 것도 고려 대상이 돼야 안 돼요? 되죠?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위치 등 기술적 개념만 고려하는 게 아니고 경제적 가치 개념, 법률적 개념 이런 거 전부 다 고려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했을 때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다라고 불러줍니다. 무슨 개념의 부동산? 복합 개념의 부동산. 그렇게. 네. 다음. 이제 이것도 하나 볼게요. 복합은 하나가 아니고 2개 이상을 복합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복합 개념의 부동산 용어 들어봤으니까 요거 한번 들어볼까요? 토지 이외에 단독주택이 있네? 그러면 토지하고 건물은 서로 똑같은 거 다른 거? 다른 거죠. 그래서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의 부동산이 결합된 것을 그냥 복합부동산이다 라고 불러줘요. 무슨 부동산? 복합부동산. 자, 그런데 이제 또 하나 봐야 될 게 있어요. 복합부동산 말고 복합건물이라는 용어도 있어요. 우리 주상복합아파트 복합건물 있죠? 한 개의 건물인데 1층, 2층, 3층은 상업용이야. 나머지는 주거용이야. 그러면 한 개의 건물에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의 용도가 결합되어 있죠. 그래서 복합건물이다라고 그렇게 불러주거든요. 그럼 어디? 우리 감정평가할 때 우리가 이제 단독주택 매매가 이루어져. 그러면 사실은 법적으로는 토지하고 주택이라는 건물은 서로 법적으로는 별개죠. 근데 토지만 따로 사고 팔고 건물만 따로 사고 팔고 이러지 않고 그냥 마치 통으로 하나처럼 거래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무슨 평가? 일괄해서 평가하는 게 이제 일반적이고요. 다음, 주상복합 건물 같은 경우는 분명히 건물은 하나예요. 한 개의 건물인데 이쪽과 이쪽이 용도가 다름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서로 다른 부분은 뭐에서? 구분해서 평가한다 해서 구분평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한 장 또 넘겨볼게요. 자, 6페이지 보니까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이 나와요. 여기 좀 더 비중이 있는데 자,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을 다시 한번 쪼개보니까 어떻게 나오냐면 협의의 부동산하고 광의의 부동산 이렇게 시험에 좁은 의미의 부동산, 넓은 의미의 부동산이란 말도 나오는데 굳이 부연 설명 안 해도 되죠. 어떻게 좁은 거야? 그렇죠. 그런 거 대답 안 해도 괜찮아요. 이것도 모르면 합격하면 안 되지. 좁은 거, 넓은 거죠? 자, 협의의 부동산은 민법에서 말하는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라고 이야기해요. 토지 및 그 정착물. 예. 그러면서 광의 부동산은 일단 협의의 부동산에다가 의제, 준부동산까지 합치는 것을 광의 부동산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이제 준부동산 좀 알아둬야 되겠는데 일단 우리 책에 보니까 그 요약집 확인 박스에 그리고 요약집은 9월달 우리 그 수업 끝날 때까지 쓰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7, 8월달도 문제풀이하고 9월달도 이렇게 동영 모의고사식 그 문제풀이 또 하잖아요. 그럼 이제 제가 설명을 해주는데 요약집 펴가지고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할 거니까 항상 갖고 다니세요. 어디 그 표를 보니까 준부동산, 의제부동산은 이렇게 선박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공장재단, 광업재단 뭐 이런 것들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봐야 될 게 1번. 우리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이 포함돼야 한대요. 예. 그럼 고민도 하지 마. 포함 안 되면 여기 왜 나왔겠어 그냥 짜증나게. 시험에 나온다. 우리 책에 나온다. 당연히 우리 부동산학 연구 대상이 포함되니까 그냥 나오는 거지. 우리 시험 문제 보면요. 준부동산은 우리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없으면 이게 나와. 말도 안 같은 그런 소리 나오는지 모르겠어. 그죠? 네. 다음 두 번째. 이 준부동산은요. 협의부동산에 속해요? 광의부동산에 속해요? 광의부동산에 속하죠? 그렇죠? 그러면서 준부동산은 실생활의 편의에 따라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저기 2번 보니까요. 선박 등기 법에 의한 법, 수산업 법에 의한 법, 무슨 법률에 의한 법. 따라서 준부동산은 실생활의 편의에 따라 구분하는 게 아니고 법률의 규정에 따른 구분한다는 거. 그렇게 좀 알아두시고요. 방금 지금 몇 개 제가 주저주저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간단하게 시험에 나와요. 근데 아직 시험에 안 나온 게 하나 있어요. 뭐냐. 선박 등기법에 의한 선박은 선박인데 20톤 뭐라고 나왔던가요? 20톤 미만이 아니고 20톤 이상이다. 그것만 좀 신경 쓰고 갑시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착물도 살짝 보고 갈 텐데요. 정착물에서 가장 핵심적인 특징은 거기 동그라미 양가로 1번에 보니까 특징, 화살표. 정착물은 일시적 부착이다 하면 돼야 안 돼요. 항구적, 이용구적으로 부착돼야지 정착물이다. 그게 일단 가장 핵심이에요, 핵심. 네. 그러면서 이제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좀 이따가 문제를 풀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디? 7번, 9번, 10번 해볼 거예요. 7번, 9번, 10번. 자, 7번.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게 연결된 것은, 자, 이제 몇 년 전에 딱 한 번 나왔는데, 유형은 눈에 보이는 거죠. 무형은 눈에 안 보이죠. 자, 우리 여기 주목하세요.
요 27번지 아까 우리 이야기했죠? 자, 위치. 눈에 보여 안 보여? 아, 그래. 그러면 기술적, 물리적인 측면은 유형적인 측면인가 보다. 다음, 공시지가, 뭐, 수익, 이런 거 보여 안 보여? 그 눈에 보이는 거 아니죠. 예. 막 딱 지나가는데 가자마자 저거 공시 얼마, 다 이게 눈에 보인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경제적 개념은 눈에 안 보이죠? 예. 권리관계, 이런 거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그래서 복합 개념 중에 기술적 개념은 눈에 드러나는 유형적 측면이고, 경제적 법률적인 측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적 측면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럼 어디? 1번 질문은 막 짬뽕으로 섞어놨는데, 자, 어디? 1번 보자. 유형적 측면인 경제적 측면 틀렸다. 유형은 기술적, 물리적 측면이라고 해야 되겠죠? 틀렸고요. 무형적 측면인 물리적, 법률적인 측면이 아니고, 무형은 경제적, 법률적이죠. 그래서 1번이 바로 나가리네, 나가리. 예. 틀렸죠? 네. 2번.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은 부동산의 물리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뭐 2번이 맞네요. 그죠? 3번.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은, 자, 요런 거 좀 조심하셔야 돼. 뭐다라고 이렇게 나열을 쭉 시켜주는데, 거기 간첩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단 말이에요.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은 자산, 자본, 환경, 소비재, 소유권 틀렸어요. 지금 환경은 무슨 개념이죠? 기술, 물리적 개념이고, 소유권은 법률적 개념. 그러니까 짬뽕 돼버렸죠? 틀렸어요. 다음 4번.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은 협의의 부동산과 광의의 부동산을 나뉜다 하면 안 되지요. 이건 법에 따라 구분하는 거죠. 법률적 개념? 예, 4번 틀렸고요. 5번. 공간, 자연, 위치, 자산, 자본 동그라미. 요것은 기술적 개념이다. 틀렸다. 자산, 자본은 무슨 개념? 경제적 개념이죠. 경제적 개념. 네. 다음 이제 8번은 답하고 해설만 하나 잠깐 해줄 건데, 1번 보니까 그 지세, 집안 등의 연구 대상이 되는 것은 물리적 개념으로서 이거는 기술 물리적 개념이죠. 이거는 유형이에요, 무형이야? 유형이죠. 틀렸죠. 뭐 너무 뻔하고요. 4번은 이제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어서, 자 볼래요? 입체 공간으로서 부동산은 법률적 개념, 경제적 개념인 동시에 기술적 개념이기도 하다. 이렇게 나왔어요. 뭔 말이냐면요. 자, 이거 볼까요? 자, 공중, 지표, 지하로 구분했죠? 먼저 기술적, 물리적 개념으로 볼래요? 공중 공간, 지표 공간, 지하 공간 이렇게. 경제적 개념으로 본다면 공중 공간의 가치, 지표 공간의 가치, 지하 공간의 가치. 법률적 개념으로 본다면 공중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공중권, 지표권, 지하권. 어때요? 맞죠? 그렇게 해석하면 돼요. 자, 이제 9번 문제를 풀 텐데, 9번 문제. 자, 부동산의 개념과 관련된 다음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은 별로 의미 없는 지문 뭐 나왔던 거고 됐고요. 2번 보면요. 구분지상권이라는 용어가 있죠. 구분지상권은 공중이나 지하 다 관련돼 있죠. 예를 들어서 공중에 고가도로를 이렇게 설치하기 위해서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도 있고, 특히 땅바닥 밑에 지하 공간에 어떤 상하수도 가스관 등 이렇게 그런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분지상권은 공중, 지하 다 관련이 있고요. 개발권 이전, 이거는 TDR 제도죠. 이거는 공중 공간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하는 거고, 용적률이 바로 공중 공간 활용이죠.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 이런 것은, 자, 그 옆에 보니까 지중공간이란 말 나왔죠. 근데 이제 요즘 안 쓰는 말이에요. 지하를 지중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명확하게 지하라고 그래, 지하. 자, 이런 것은 지하 공간을 활용하는 대표적인 제도입니까? 공중 공간의 활용과 관련됐겠죠? 틀렸어요? 네. 다음 3번. 지하 또는 지상 공간은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의 목적이 될 수도 있다. 뭐 됐고요. 4번으로 묶어놓고, 자, 토지 위치는 절대적 위치하고 상대적 위치로 구분할 수 있답니다. 자, 여기 봅니다. 27번지 토지는 항상 이 자리다. 이게 바로 절대적 위치예요. 근데 이 토지 주변에 뭐 도로가 빵 뚫렸다. 또는 혐오수 시설이 들어섰다. 뭐 등등등. 그런 게 바로 상대적 위치거든요. 그러면 절대적 위치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하나, 외부 환경의 변화에 따른 상대적인 위치, 유용성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어디? 부동산 가치에 더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절대적 위치일까요? 상대적 위치일까요? 상대적 위치가 되겠죠? 그 내용이 그냥 나왔어요. 근데 가볍게 읽고 그냥 넘어가 버리세요. 그렇게 시험에 중요한 건 아니니까. 예. 아무튼 9번은 답이 몇 번이다? 2번이다. 2번. 자, 이제 10번 문제를 풀어보는데 그 4번에 보면 접근성과 근접성이 있어요. 밑줄 그어볼래요? 접근성, 근접성. 네, 그 10번의 4번 지문에 보니까 접근성이란 말도 있고 근접성이란 말이 있어서 자, 어디 이제 칠판 볼게요. 칠판. 접근성, 근접성. 혹시 허프 기억나세요? 허접. 허씨들은 접근성을 강조했다. 그죠? 자, 이제 볼게요. 이제 이런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있어요. 이런 블럭이 있는데요. 갑돌이 여기 살아요. 여기 롯데마트가 있어요. 그러면 갑돌이 집에서 롯데마트 가려면 이렇게 가면 돼. 그러면 150m만 가면 롯데마트로 갈 수 있대요. 그게 바로 근접성이에요. 근접성. 근데 갑돌이가 롯데마트 간다? 예, 물건을 잔뜩 사러 가는 거 아니에요? 대형 할인 매장은? 그러면 걸어서 가면 돼요? 안 돼요? 차 타고 가는데 이렇게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큰일 나죠? 예.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이게 바로 접근성이에요. 접근성. 그래서 우리가 전에 보니까 상업입지 이론에서 허프는 시간, 거리, 교통거리 개념, 경제적 거리 개념 그런 접근성을 강조했고 레일리 혹시 들어봤어요? 레일리는 단순한 물리적 거리를 강조했다라고 했죠. 예, 바로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 개념. 예, 그래서 접근성은 실질적으로 물리적 거리는 가깝지만 실제적으로 이용하려면 거리가 더 멀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뭐 교통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 게 바로 접근성인 개념이고 근접성은 다른 거 안 봐. 오로지 대상 목적물과의 물리적 거리. 마치 레일리처럼 그것만 따진대. 예. 그러면 이 두 개념은 동일한 개념이 다른 개념이에요. 다른 개념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 4번 지문 먼저 잠깐만 읽어볼게요. 부동산의 접근성은 근접성과 동일한 개념으로 문장 끊어. 틀렸죠? 다르죠? 단지 물리적인 원근, 멀고 가까움으로 표현되는 것은 아니다. 물리적인 어떤 원근, 거리로 따지는 것은 그냥 단지 근접성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아무튼 틀렸죠? 네. 자, 1번부터 가겠습니다. 1번. 부동산의 위치가 강조되는 것은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이라는 특성 때문이다. 맞죠? 네. 다음 2번. 부동산의 절대적 위치는 인접성과 관련되어 있고 상대적인 위치는 부동성과 관련되어 있다. 요건 좋은 질문인데 바뀌었어요. 절대적 위치는 움직이지 않은 부동성이 있으니까 절대적 위치고 외부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나타나는 것은 인접해 있으니까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는 상대적 위치가 달라질 수 있겠죠? 둘이 바뀌었네요? 네. 3번. 자, 지워버리세요. 3번. 지워버리세요. 3번. 3번 삭제시켜버리세요. 네. 제가 읽어줄게요. 접근 대상물과는 관계없이 대상 물건의 접근성이 좋을수록 부동산 가치는 높아진다? 틀렸죠? 예. 문장 삭제시키라고 했어요. 네. 근데 실제 시험이 이렇게 안 나오고 이렇게 나와요. 이제 나중에 우리 동형 모의고사 할 때는 제가 그 문제를 낼 텐데 대상 목적물이 혐오 대상이 아니라면 접근성이 좋을수록 항상 부동산 가치는 높아진다. 이렇게 나와. 맞을까 아니면 맞을까? 접근 대상이 혐오 대상이 아니라면 접근성이 좋을수록 항상 부동산의 가치는 높아진다. 이거 잘못된 표현이거든요. 왜냐하면 접근성이 너무 지나치면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어요. 우리 이렇게 아파트, 그러니까 대로변에 백화점이 있는데 백화점 바로 옆에 이렇게 조그만 길 바로 옆에 아파트 단지들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도 종종 있거든요.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사실은 백화점은 그 혐오의 대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선호의 대상이죠. 그죠? 근데 지나치게 너무 가까이 있죠? 그러면 주말마다 이제 교통체증 때문에 난리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혐오 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접근성이 너무 지나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도 있다. 그런 식으로 문장이 나오지.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워버리면 돼요. 네. 다음 4번 틀렸고 5번. 부동산이 가치는 환경 동그라미 쳐봐. 환경. 여기 주목하세요. 27번지 토지 있죠? 이 토지 하나를 가지고 환경이라고 하는 거 아니야. 환경은 있잖아요. 나 하나만 갖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요걸 갖다 환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변에 여러 가지. 환경은 그러면 지역 분석이겠어요? 개별 분석이겠어요? 당연히 개별이 아니고 지역 분석과 관련돼 있겠죠? 이건 좋은 질문이에요. 10번은 1번이 그래서 맞았다. 넘기세요. 자, 12번 볼 거예요. 12, 13, 14 볼 거예요. 12번. 부동산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좁은 의미의 부동산이란 협의,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 및 그 정착물을 의미한다. 맞죠? 다음 2번. 좁은 의미의 부동산은 협의의 부동산에 의제 부동산을 포함한다. 에이, 협의 플러스 의제 준부동산은 광인데. 네, 틀렸죠? 네. 3번. 광의의 부동산이란 민법상 부동산을 말한다. 에이, 이건 협의죠? 틀렸고요. 4번. 협의의 부동산을 포함한 밑줄, 공시수단을 갖춘 독립된 거래의 객체로 인정되는 것. 이게 바로 준부동산이에요, 준부동산. 이것은 복합부동산이 아니고 광의부동산에 속하겠죠? 틀렸죠? 5번. 광의의 부동산에는 의제부동산이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되는 거죠? 네, 답은 그냥 1번이에요. 근데 이제, 어떤 학생이 저한테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부동산은 공시방법이 등기고, 동산은 공시방법이 점유인데, 왜 그렇게 하는 거냐라고 물어보는데, 그런 거 저한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저한테 물어보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거. 그건 누가, 민법 교수님한테 물어봐야지. 근데 왜 그러냐면요. 그 등기라는 것은 그 물건의 위치를 정확하게 공적 장부에 남겨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경기도 평택시 뭐 평택 1동 몇 번지 이렇게. 근데 동사는 움직이는 거죠. 동사는 위치를 지정해 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위치를 지정할 수가 없는 거지, 장부에다가. 그러니까 그냥 어떤 사람이 가지고 다니면서 쓰고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아, 제 건가 보다. 그렇게 인정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동사는 공시방법이 점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토지 건물 움직이지 않죠. 딱 이 자리 있잖아요. 이렇게. 움직이지 않죠. 그러니까 장부에다가 위치를 써주는 거야. 예? 어디 몇 번지 뭐, 몇 층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예. 공시방법이 그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예? 자, 13번. 부동산 소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토지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토지를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다. 당연하죠. 당연하죠. 네. 자, 이제 2번을 하는데요. 민법에서 토지 소유권은 자, 밑줄.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밑줄. 자, 땅을 사면 지표, 공중, 지하, 예. 이 3차원의 입체 공간이 있는데요. 민법 제212조 보면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토지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샀어요. 그럼 토지 소유권은 땅 바닥에만 미치는 게 아니고 땅 위에 있는 공중 공간도, 땅 아래에 있는 지하 공간에도 미친다. 중요한 사실은 공중 공간도, 지하 공간도 개인이 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전파의 착신과 발신, 항공기 운항을 목적으로 하는 공적인 공간이 있어요. 따라서 소유권은 일정 범위까지만 인정되는 거지 무한히 연장된다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아까 밑줄 그런데 옆에다가 써. 무한히 연장 X. 무한히 연장이라는 소리 쓰면 안 된다. 그렇게 하나 써놓으세요. 됐죠? 예. 다음 이제 아까 우리 정착물 했는데 정착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뒤쪽에 문제가 또 나오지만 일시적인 부착은 아니고 항구적, 영구적인 부착이 정착물이다라고 하는데 우리 한번 이거 찍어볼래요? 그러면 어디? 토지 위에 그냥 건물 있어요. 얘 정착물 해당돼야 안 돼요? 되죠? 건물을 건축하고 나서 오랫동안 쓸 목적으로 놔둔 거니까 이번 주 주말에 친구들 우리 집 와서 고기 구워 먹기로 했는데 주말에 보니까 비 온대. 그래서 제가 튼튼하게 천막을 쳤어요. 이렇게 주말에 이제 고기 구워 먹고 놀려고. 자, 아주 튼튼하게. 얘는 정착물 해당돼야 안 돼요. 설치 의도 자체가 일시적인 이용을 위한 거죠? 정착물이 아니겠죠? 그렇죠? 다음. 근데 정착물이 하면 꼭 사람이 이렇게 어떤 자재를 통해서 인적으로 이렇게 조립하고 막 이렇게 만들어야지만 정착물이냐? 그건 아니고 다년수색 수목이죠. 나무. 이것도 토지에 붙어서 뿌리를 뽑고 오랫동안 토지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착물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정착물은 일시적 부착이다 하면 돼야 안 돼? 안 되고 항구적, 영구적으로 부착돼야지 정착물이다라고 그렇게 한다는 거 하나 더 갑시다. 근데 통상은 이 개념에서 끝나는 게 대부분인데 자주 안 물어보지만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있냐 없냐 그걸 물어보는 게 하나 있어요. 그러면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있다 없다는 뭐냐? 토지만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때 토지 위에 어떤 물건이 있어요. 근데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없다? 그러면 토지만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매수인한테 넘어가는 거. 자, 토지 위에 그냥 나무가 있대. 감나무 한 그루가. 얘는 토지로부터 독립성 인정될까 안 될까? 안 되겠죠. 토지 일부겠죠? 건물은 토지로부터 독립성 인정돼야 안 돼요. 인정되겠죠. 근데 나무도 그냥 나무가 아니고 등기한 나무 있죠. 등기한 나무. 이목 있죠? 얘는 그냥 건물하고는 별개예요. 토지로부터 독립성 인정된다 안 된다? 된다. 3번. 토지 소유권은 토지의 구성 부분과 토지로부터 문장 끊어요. 독립성이 있는 물건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독립성 인정되는 물건에는 효력이 미칠 수 없겠죠? 네, 3번 틀렸다. 4번, 5번 참고입니다, 참고. 답은 3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14번 문제를 풀어볼 텐데, 자, 7판 얘기 좀 하나 보고 갈게요. 자, 공중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공중권, 지표권, 지하권 이렇게 있어요. 근데 사실은 지표권 파트는 거의 시험에 안 나와요. 근데 딱 하나만 그냥 듣고 갑시다.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그냥 용수권이라고 그래.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근데 유역주의, 선용주의가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물 근처, 저수지 근처를 유역지라고 그래. 유역지. 이 근처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동등하게 물을 쓸 수 있는 권리를 갖는데요. 그래서 유역주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무슨 주의? 유역주의 됐고요. 다음 용어 하나 들어볼게요. 자, 공중임대차라는 용어가 있어요. 공중 공간을 임대차의 주된 목적으로 한다. 자, 고속도로가 있는데 LG 간판이 크게 붙어 있어요. 멀리. 근데 이게 땅바닥이거든요. LG 간판은 땅바닥에다 이렇게 심어놓으면 사람들이 보이겠어, 안 보이겠어? 안 보이겠죠. 그럼 땅바닥에 붙여놓으면 보이겠어, 안 보이겠어? 가까이 가면 볼 수도 있겠지만 누가 그 고속도로 가다가 그거 보겠습니까? 안 보지. 그러니까 LG 간판은 토지로부터 적어도 한 30m 정도 높이가 되는 공간 위에다가 설치해 잘 보이겠죠? 자, 토지를 빌린다는 것은 사실은 지하 공간도 지표 공간도 공중 공간도 빌리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토지를 빌려서 이용하려고 하는데 LG에서 가장 주된 임대차의 주된 공간은 지하예요, 지표예요, 공중이에요. 그래서 공중 공간을 임대차의 주된 대상으로 한다 해서 그냥 공중 임대차 그런 표현을 씁니다. 다음 지하에서는 이제 두 가지가 시험에 나왔는데요. 먼저 땅바닥 아래에 어떤 물건이 있어요. 근데 이 물건을 토지 소유자의 권리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고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먼저 땅바닥 아래 지하수 물 있죠. 경제적 가치가 커요, 작아요? 우리나라는 있잖아요. 뚫으면 나와요, 물이. 근데 이제 거의 대부분 뚫으면 나오는데 뭐 조금만 뚫어도 나오느냐 깊이 뚫어야지 나오느냐 그 차이가 있어요. 경제적 가치 그렇게 낮죠? 그러니까 이것은요 국가가 개인한테 그냥 네 마음대로 쓰라고 주는 겁니다. 이게 안 중요하고요. 땅바닥 밑에 천연자원 석탄, 석유, 광물 뭐 이런 거 천연가스 이런 거 있죠. 이런 건 경제적 가치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신탁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신탁은 그냥 맡겨놓는 거죠. 국가는 우리 개인들에게 토지를 신탁한 거예요. 왜냐? 국가가 이 토지를 전부 다 이용할 필요도 없고 이용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맡겨놨대. 그러다 뭐 조선시대부터 맡긴 것도 있고 막 그래요. 아무튼 그래. 그러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야, 내 것 줘. 그렇게 할 수 있는 걸 국가 거니까. 예. 대신에 너희들 것 토지 관리 잘했더라. 돈 좀 받고 떨어져. 이런 논리가 허용이 되는 거죠. 맞죠? 그게 바로 신탁사상이거든. 그러니까 개인의 절대적인 토지 소유권을 인정해야 하네.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경제적 가치가 너무 크다 이겁니다. 그래서 개인의 권리로 인정한다 안 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이거는 인정해 주는데 중요하지 않고요. 예, 인정하지 않는다. 예, 다음. 땅바닥 아래 공간에 상하수도, 가스관 등 공익사업을 위해서 영구적인 시설물을 설치할 수도 있을까요? 할 수 있죠, 당연히. 근데 할 수 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유가 중요해. 하긴 할 수 있어. 대신에
이런 시설물을 설치해버리면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한 거죠. 당연히 공익사업이라 하더라도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렇게. 예. 어디 볼까요? 14번 틀린 거 1번. 지하수는 토지의 구성 부분이긴 하지만 지하수에 관한 권리는 토지 소유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된다, 안 된다? 된다. 포함 안 되니까. 근데 이제 사실은 1번이 틀리게 나왔죠. 근데 실제 시험이라면 2번에다 오답을 주겠지. 실제 시험은 2번에다가. 1번 안 중요하거든. 아무튼 틀렸어. 2번. 토지 소유자는 광호법에서 열거하는 미채굴 광물에 대한 권리를 갖지 못한다. 맞죠? 3번. 공익사업 동그라미. 공익사업자라고 하더라도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 공간을 사실상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공익사업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 이용에 저해되는 정도에 따라서 자 밑줄 보상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보상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 예. 다음 4번. 공중권이란 소유권자가 토지구역상의 공중공간을 타인에게 방해받지 않고 자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이용 관리할 수 있는 권리 했죠. 아까 우리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까지만 허용된다 하면서 제가 뭐 쓰라고 그랬지 아까? 무한히 연장된다 X 하라고 그랬죠? 그래요. 5번도 똑같은 질문. 국가가 사유지 지하의 일부를 사용하기 위해서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죠. 근데 이 5번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야. 아까 3번 끝에처럼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대신에 뭐 해야 된다? 보상을 해야 된다. 그 질문이 중요한 거죠. 아무튼 여기서는 1번이 틀렸다. 넘기세요. 18번, 19번 할 거예요. 18번. 부동산 정착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착물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은 일시적 부착이냐 아니냐. 영구적 부착이냐 아니냐. 그게 중요해요. 1번. 물리적으로 제거할 때 건물에 기능적, 효용적 손상이 있다면 해당 물건은 동산이 아닌 정착물로 취급한다. 맞죠? 그죠? 2번. 특정 위치나 용도에 맞도록 사전에 구축된 물건은 동산이 아니고 정착물로 취급을 합니다. 정착물로. 3번, 4번 묶어놓고 5번 먼저 갑니다. 별로 안 중요합니다. 5번. 매매 관계에서 정착물의 판단이 모호한 물건은 그냥 정착물로 취급합니다. 됐고요. 2번, 3번 중요한데 자 2번 누가 설치했대? 봐봐요. 임대인. 3번 아니 다시 2번 임대인 아니 3번 임대인이 설치했고 4번 임차인이 설치했죠? 볼래요? 제 말 들어봐요. 여기 이제 주택인데 내가 임대인이에요. 임대인. 근데 내 건물인데 세를 내주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와서 집 구경만 하고 가버린 거야. 계속. 그러면서 공통적으로 하는 소리가 아이고 여긴 다 좋은데 빨래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없네 하고 다 가버려 그냥. 그래서 제가 아이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롯데마트 가서 빨래 그 설치대를 사가지고 천장에다 드르륵 해가지고 딱 여기다 붙여놨어요. 임대인이 임대 목적으로 붙여놨죠? 이거 언제 철거할 것 같아요? 더 이상 기능 발휘가 안 될 때까지 오랫동안 쓰려고 붙여놓은 거죠? 그럼 정착물이 아니에요. 그럼 정착물이에요. 3번 맞아 틀려? 정착물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틀렸네? 네, 틀렸죠? 다시 여기 또 주목하세요. 4번은 임차인 나왔어, 임차인. 내가 임차인이야. 근데 이 주택을 세를 얻었는데 빨래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임대인한테 전화했어요. 빨래 설치대 하나 사가지고 설치해도 되냐 했더니 하래. 그래서 아까 롯데마트 가가지고 임대인이 샀던 거 있죠? 걔랑 똑같은 거 사다가 임차인 내가 드르륵 해가지고 붙여놨어 있다. 내가 임차인 설치했죠? 정착물 해당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왜? 임차인이 똑같은 물건이라 하더라도 임차인 설치한 것은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만 자기의 편의를 위해서 설치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정착물에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가장 핵심은 설치했는데 그 설치 목적 자체가 일시적이냐, 영구적이냐, 항구적이냐. 그거에 따라서 정착물을 구분한다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맞았다? 1번. 자, 19번에 이제 1번, 이거 풀고 이제 쉬었다 할 겁니다. 법률적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준의제부동산은 부동산과 유사한 공시 방법을 갖춤으로써 넓은 의미의 부동산에 포함된다. 맞죠? 그죠? 2번. 공장재단, 광업재단, 어업권, 항공기 등의 의제부동산은
협의부동산에 속한다면 안 되죠. 광의부동산에 속하는 거죠. 틀렸네요. 3번. 준부동산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문장 끊어. 왜 될 수 없어? 자동차 같이 평가해야 안 해? 합니다. 하죠. 틀렸죠? 예. 자동차에도 저당권 설정되어 있는 거 혹시 아세요? 예. 설정되어 있는 자동차들 제법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자금 사정에 압박을 느끼지 않으셔가지고 그런 건 잘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도 많아요 또. 자동차도 저당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당의 목적이 될 수 없다 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있다라고 해야 되겠죠? 3번 틀렸네요. 네. 4번. 주음부동산은 경제적 개념에 따른 분류인가요? 법률적 개념이죠? 예. 법률적 개념에 따른 부동산의 분류로 문장 끊어. 이것을 학문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무슨 거지 같은 지문이 나오고 지랄해. 학문의 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없으면 왜 시험에 나오겠어, 그게?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겠죠? 앞뒤 다 틀렸어요? 네. 다음. 5번. 선박 공장 재단 중기, 이 중기는 송중기인가? 뭐죠? 건설기계, 이렇게 포크레인, 뭐 크레인 이런 거 있죠? 그냥 그런 거 말해요. 이런 것 등의 의제 부동산은 광의, 넓은 의미의 부동산에 포함되며 이는 복합 개념 중에서 무슨 개념에? 법률적 개념에 따른 구분이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잠깐 휴식했다가 하죠. 네.